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 여기 한국의 의료기술을 체험하러 한국에 온 외국인 치과 의사가 자신이 머물게 될 곳이라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놀라며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치과 의사는 무엇을 경험했길래 놀라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스카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높았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술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바로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었죠. 얼마 전 기회가 생겨 선진 기술을 체험하고 견학하러 한국의 한 연구소 사옥을 다녀왔는데요. 개인 사비로 방문을 해야 했지만 한국의 첨단 진료 기술이 집약된 산업 현장을 접하는 게 정말 귀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다고 이미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이죠.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에 예전부터 꼭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주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던 한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정상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저 역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료 수준이 최고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의 치과 의사들 또한 진료 기술을 체험하고자 올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놀랐던 건 평범하게 사는 한국인들조차도 엄청나게 발전된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건 한국인 친구 경호 때문인데요. 경호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경호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한국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일정을 물어보며 오랜만에 얼굴을 보겠다고 좋아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왕 한국에 가게 되었으니 시간을 좀 더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자 마음먹었고 경호에게 일정을 이야기해주자 자신이 오는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디에 숙소를 잡았는지 물어왔죠. 아직 숙소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불편하지 않다면 서울에 빈 원룸이 하나 있는데 숙소 비용도 아낄 겸 방은 크지 않지만 지내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을 거라며 그곳에서 머물다 가라고 말을 해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걸 알지 못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한국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뉴질랜드가 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경제 규모는 인구가 많은 한국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인 소득은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높으니까요. 물론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뉴질랜드가 생활 수준이 높고 살아가는 것은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한 한국의 수도 서울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도시의 수준이었고 도시의 인프라 역시 뉴질랜드와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뛰어났어요.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의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경호가 한눈에 보였죠. 오랜만에 만나는 것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어제 본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마중을 나온 경호와 함께 제가 머물 숙소로 이동을 한 뒤에 짐을 풀고 밥을 먹기로 했죠. 오피스텔이라 방이 작고 그리 좋은 곳은 아니라며 기대하지 말고 숙소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라는 경호의 말에 머물 곳을 빌려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말을 하며 기대를 전혀 안 했지만 막상 머물게 될 오피스텔을 가게 되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작은 건물을 생각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솟아있는 건물이 웅장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는데 반면 이동하는 내내 한국은 주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맨션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당연히 인구에 비해 땅이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고층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낡고 오래된 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일 뿐만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열재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 단열재 설치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였지만 그 외에는 낡고 허름하죠. 그나마 오클랜드 시티 쪽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지만 다른 곳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곳이라는 오피스텔 건물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입구에는 공동 현관문이 따로 존재했고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혼자 들어갈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며 작동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동문처럼 문이 열리는 모습에 저는 영문을 몰라 경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경호는 웃으면서 이곳은 자동 출입 서비스가 되는 곳이라며 승인된 사용자의 안에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출입문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말을 해왔죠.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놀라웠어요. 분명 이곳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일 거라 생각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잘 사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뉴질랜드 집과 비교하니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건물 자체도 엄청났지만 방으로 들어가자 좋은 곳이 아니라던 경우의 말과는 달리 호텔에 들어선 것처럼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벽걸이 TV와 침대, 심지어는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방을 설계할 때부터 옷장과 맞춰 설계한 것인지 붙박이장 인테리어로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완벽했어요. 방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집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웠죠. 경호에게 인테리어가 정말 이쁘다며 똑똑하게 공간 활용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자 이 모든 것이 경호가 구입해서 배치한 것이 아닌 이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는 믿지 못할 소리를 해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실에는 최신식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을 씻으려 물을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한국의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도 집안은 너무 따뜻했는데요. 방에 히터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도 몸에 땀이 날 정도였죠. 단열이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집이라도 이상할 만큼 온도가 높았으니까요. 알고 보니 한국은 바닥 보일러 시스템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히터로만 난방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스레 옷을 두껍게 껴입고 침대에 전기 매트를 켜두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데 한국인들은 겨울에도 집안에서는 반팔로 생활하는 게 일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돈이 많은 것이길래 이런 원룸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경호에게 물어보니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더 좋은 곳도 있고 옵션이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 옵션은 기본이고 지금 있는 곳은 아주 평범한 수준이라며 그렇게 놀라운 수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경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나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짐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경호와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한식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메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식당으로 들어갔죠. 신기하게도 이 식당에는 자리마다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패스트푸드점 입구에 한두 개 정도 있을 법한 키오스크가 자리마다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종업원을 부를 때도 테이블에 놓여있는 벨을 누르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었죠. 테이블 옆쪽에는 직접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수저와 젓가락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그곳에 물티슈도 구비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뿐만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이런 편리함 시스템들을 왜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을까 의문이었죠. 이곳에서는 메뉴가 통일이라는 말을 하고 주문을 해서 당연히 한 가지 메뉴인 줄 알았는데 잠시 뒤에 엄청나게 많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반찬은 물론이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과 수프들까지 전부 처음 보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너무 음식이 많아서 메인 메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메인 메뉴를 제외한 다른 반찬들을 먹으면 따로 요금이 추가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가격 안에 모든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들었죠. 뉴질랜드 물가는 한국보다 비싼 편이니 저에게는 너무나 저렴한 금액처럼 보였지만 한국의 물가 기준으로 봐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는데도 어떻게 이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경호와 헤어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따뜻하니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는데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잠을 깊게 잔 적이 많이 없었고 항상 새벽 도중에 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푹 자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일어나니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첫날이라 너무 피곤해서 푹 잔 것이라 생각하며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행 내내 한국에서 잠이 들 때면 한 번도 깨지 않고 일어나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연구소 사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연구소 시설과 제품 전시관, 모델 치과 등을 견학을 했고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죠. 수준 높은 진료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었고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은 시간과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왜 한국의 대중교통이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지하철이 있고 버스 노선도 엄청 많은 데다가 배차 시간까지 짧아서 자주 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은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시스템이 1분마다 변경되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가 한국에 살았다면 절대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건 밤늦게까지 상가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맥도날드와 같이 큰 체인점을 제외하고는 보통 저녁 5시에서 6시 정도 되면 대부분 문을 닫고 주말에는 더 일찍 닫거나 아예 열지 않는 곳도 많은데 한국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늦은 밤이 되어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과 직원이 없는 무인으로 이루어진 가게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건 정말 충격 그 자체죠. 뉴질랜드의 치안 순위는 분명 한국보다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해본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어요. 수도인 서울을 벗어나 지방 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치안이 좋다는 걸 느꼈죠. 밤 10시 넘어서까지도 지하철과 버스를 운행하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든요. 뉴질랜드도 치안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어두운 곳에 노숙을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한국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심 곳곳에 있는 디지털의 편리한 시스템들과 도시의 인프라 속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진짜 한국의 로컬 문화를 느끼고 싶어 경호에게 추천받은 곳인 전통시장에도 갔는데요. 한국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처음 보는 저에게 멀리서 왔다며 무료로 시식을 하게 해준다거나 제가 구입한 음식의 양보다도 많이 주면서도 서비스까지 챙겨주는 모습도 있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할머니들조차도 저에게 애정을 보내주시며 한국인의 정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만났던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매우 친절했는데요. 길을 자주 헤맸는데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만약 자신이 도움을 주지 못할 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도움을 줬죠. 그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 2주 만에 체중이 5kg 늘었는데요. 한식은 전체적으로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이 많지만 대부분 음식에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느끼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아니었죠. 특히 평소에는 끼니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있지만 한국 음식은 속이 참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한국에는 발효 음식이 많아서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등 장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가던 날 아쉬움에 조금만 더 한국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금은 한국에서의 짧은 기간이 정말 꿈만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은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조금씩이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언젠가는 저 역시도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날을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